행복한 공무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3회 때입니다. 그 2페이지에 1번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중간검사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아마 여기 지구단위 계획하고 개발계획 파트인데 제가 진도를 잘못 봤는가 봐요. 자, 일단 우리가 국토계획법,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자, 아직도 이거를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범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문제인데 자, 여기는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다. 그래서 계획 파트의 핵심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자, 지구, 기사지니까 결론적으로 지역하고 지구의 지정,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 지구단위 계획. 자, 여기가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계획 파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용 파트. 자, 이용 파트는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없는 거예요. 관리계획과 관계없이 자, 이용되는 거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데 허가를 받아서 사후에 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한 이후에 사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다? 기반시설 연동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사전, 사후 다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죠. 자, 그럼 허가를 해주기 전에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 사전 난개발의 방지는 우리가 이제 성장관리 방안, 자, 계획을 짜가지고 미리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자, 그다음 개발행위 허가 받고 난 이후에 건물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개발행위와 동시에 기반시설을 같이 세우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국계법의 전체다인데 여기서 우리가 세 문제가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세 문제로 보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파트에서 8문제, 그리고 앞부분 총설 파트, 용어 정의가 있죠. 자, 용어 정의나 앞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12문제가 출제되는 게 국계법이다 하는 걸 범위를 잘 잡아놓고 보면 되겠죠. 자, 교재 2페이지에 이제 1번 개발행위에 따른 중간검사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부분인데 자, 개발행위는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죠. 그러니까 여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일단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그럼 자, 개발행위가 앞 시간에 우리 정리할 때 자, 건공물 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삭고, 토지 연결,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행위, 이 행위를 우리가 개발행위라 하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받고, 자, 그 다음에 허가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따져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럼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부적합하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럼 신청을 받았으면 이게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신청을 받고 자, 15일 이내에 허가를 한다 이겁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그럼 이제 허가의 기준이 뭐라 했어? 우리는 개성시, 경기면 이렇게 얘기했죠. 계획과 성장관리 방안, 시행에 지장이 없고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기반시설의 용지 확보가 적절하고
면적 규모가 적정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개성시 경기면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개발행위를 하겠죠. 자,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행위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뭐 합니까?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준공검사 받고 새롭게 지어진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이 과정의 흐름을 잘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우리가 건공물 토토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사고,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 그리고 토지의 분할, 이와 같은 행위가 우리는 뭐다? 개발행위가 되겠죠. 그럼 이런 개발행위 중에서 준공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뭐다? 되는 것은 다 되는데 두 개가 안 되죠. 토지 분할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샀는 거. 자, 물건 샀고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설명이다 했는데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는 시장,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시장, 군수의 준공검사가 되겠죠. 틀렸고요.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귀속에 대해 국유, 재산법,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을 배제합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배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그에게 귀속되는 시설의 처분이나 인한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했는데 행정청일 때 수익금의 사용 제한, 이것은 바로 목적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한다.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한다. 틀렸죠. 자,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의 명을 받고 불이행을 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시장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 분할, 물건을 적치하는 개발행위를 한 경우는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아까 자, 물건을 사는 거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다.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사태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의 방안으로 국계법에 도입한 제도는 뭐냐? 자, 기반시설 부족 현 사태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의 방안으로 도입한 것이 개발 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제가 되겠죠.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자, 기반시설 부담금 및 개발밀도관리구역제의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기반시설 비용이죠. 설치 비용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제, 이와 같은 기반시설 연동제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직접 설치를 하게 하거나 비용을 내게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옛날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대신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리고 및 개발밀도관리구역제의 기반시설 연동제, 물론 뭐 틀린 것은 없습니다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및 개발밀도관리구역제의 기반시설 연동제, 이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국계법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더 이상 어려운 도심지에 대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안에서 개발하도록 개발밀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대해서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또는 건폐율 또는 그렇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어떻게 개발 밀도를 강화하여 적용을 하기 위한 구역. 이게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이때 용적률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그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의 대상은 어떤 점이냐? 도로율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죠. 자, 그리고 향후 2년 이내에 수도라든가 또는 하수도, 수도와 하수도의 시설 용량을 초과한 지역이라. 초과죠. 여름에 조금만 비가 오면 하수가 범람해가 도로가 한강이 되고 조금만 가물면 수돗물이 쩔쩔쩔쩔쩔 나오고 이런 지역이죠. 용량을 초과하는 지역.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향후 2년 내에 학교의 학생 수가 수용 인원을 20% 이상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자, 이러한 지역이 우리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대상 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구체적으로 볼까요? 맞는 거죠. 시장군수는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할 대상들은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확한 설명이죠? 맞네요. 동그라미. 시장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처해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50%, 건폐율은 강화를 안 하고 있고 현재 용적률만 50% 선에서 강화했으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모두를 50% 했으니까 틀렸다. 3번. 시장군수가 개발 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 시비를 거친다. 왜? 이 개발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국장이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정? 6인만 지정합니다. 6인이 지정권자고 이거는 둘 다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6인이 지정할 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이지 중앙이 아니죠. 중앙은 국장이 지정할 때만 중앙이니까. 그럼 틀렸고. 4번.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이를 관보에, 국장이 할 때는 관보, 자치단체 할 때는 공보죠. 그러니까 관보가 아니고 공보. 틀렸습니다. 5번.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과 관리구역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밀도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발밀도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런 지역을 지정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바로 목적이 달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 수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정답은 1번 하나밖에 없다. 원칙적인 내용이죠. 1번이 정답. 자, 네 번째. 개발행 허가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또는 정비 개량을 위한 뭐뭐를 부가 징수해야 한다. 이 부가 대상 방법 구가 기준에 대하여는 뭐뭇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괄호 안에 올바른 내용이겠죠. 자, 가번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됩니다. 비용을 부가 징수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여기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고 부가 대상 방법과 부가 기준 등에 대하여는 뭐로 정합니까? 자, 뭐에 정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래서 관로 안에 올바른 내용이다 했는데 자,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죠. 부가 징수하고요. 이에 부가 대상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립된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다. 이거죠. 정하는 바에 의하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섯 번째, 기반시설의 연동을 위해 건축행위로 유발. 기반시설 연동이라는 것은 한번 봐요. 아파트를 세우면서 아파트가 5층에서 만약에 300세대로 3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엄청이 늘어나는데 도로는 옛날 그대로 도로다. 그러면 교통이 마비가 되겠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되겠죠. 자, 이런 거를 방지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동시에 개발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을 기반시설 연동이라 하잖아요. 그럼 기반시설 연동을 위해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했습니다. 비용을 내게 하는 걸 부담금제라 한다 이거죠. 이때 이 기반시설 부담금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 용적률 50% 강화, 건축 연면적 200% 초과는 건축 내 건축행위. 건축행위라 하면 이것도 조금 뭐합니다. 건축 또는 신축 또는 증축행위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종전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를 대체했고요. 도로, 공원, 녹지 등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하게 하기 위한 경우죠. 그러니까 다 맞는데 그래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용적률 50%까지 강화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 즉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밀도를 규제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 맞고요. 200 초과하는 건물의 건축행위를 할 때 부과하는 게 맞고 종전시설, 종전의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제도를 기반시설 부담 구역제도를 대체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기 위한 경우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이거 조금 따듬어서 아주 완벽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좋은 문제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현실에 맞는 그런 용어 정의로 우리가 정의를 잘 해주면 되겠고요. 자, 6번째.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도구역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리고 계도 수시입이니까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게 있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죠.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용도구역하고 단위계획구역하고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용도를 규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지금 법적으로 용도구역으로 우리 국계법에 규정이 된 것은 계도, 수십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다 이거죠. 이거 외에 단위계획구역은 어떤 것이냐.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도시개발구역. 또는 정비구역.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비구역. 이런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이 단위계획구역이요. 단위계획구역은 그 단위에 맞는 계획을 짜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야.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밀도를 강화하기 위한 거.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거야. 그래서 1년 내에 설치 계획을 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토지거래 규제, 아마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거고, 개발구역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짜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복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는 뭐다? 단위계획구역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계획이 없어요. 도시자연 공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계획이 없어요. 이 지정의 목적에 맞도록 용도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성질이 서로 다르기죠.
다른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성질이 다른 거다. 그래서 용도구역이 아니라 그러면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 뜻이야. 그럼 틀렸고. 도시적인 공구역 국토부 장관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한 도시적인 공구역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니까 국장이 하면 틀렸죠. 개발제한구역은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개특법이죠. 개발제한구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5번,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구역이 아니라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획 상업 구역이 아니다. 시장군수나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일종의 단위계획구역에 속한다. 아주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네. 맞네.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지역. NO.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국장도 지정할 수가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고 대도시시장, 시장군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또한 틀렸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자, 7번째 가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갑니다. 이리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착수하는데 알아둘 거는 구역이 정해지고 3년 내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됩니다. 자, 계획이 수립되고 5년이 되는 날에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뭐가 된다? 계획이 뭐가 된다? 실효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가 다 같이 일기미양체라 했죠. 도시군계 수립회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의 기능과 미관,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또 하나의 도시군 관리계획. 그걸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다가 그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이런 거를 반드시 정해야 돼.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기건이다. 자,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지구의 세분과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사항이 아니다. 지정은 아니다. 이것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적 안과 밖에다가 지정하죠. 자, 안에서는 임의 지정과 의무지정. 의무지정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정택 20년, 시공에 30만 이렇게 뵀죠. 자, 도시적 밖에는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는 것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3개 잘 정리를 해서 살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기준으로 부당한 것. 지하 공중공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맞죠?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기 위해 열람 공고된 지역. 공장, 학교, 군부대, 시장, 대규모 시설 이전,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 지역. 재건축 사업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다 해당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맞는데 생산녹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 항상 사이드에 나온 문제죠. 내가 여기서 적어놨죠. 개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지구를 비롯하여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생산녹지 지역은 개발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보존입니다. 농업적인 생산이니까 보존이죠. 그래서 여기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생산녹지가 아니고 이거는 자연녹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기준으로 부당한 것 해서요. 자, 1번 개발지역 맞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열람 공고된 지역도 지역을 하기 위한 거 맞고 공장, 학교, 군부대 폐지로 인해서 그 지역도 개발해야 되겠죠. 재건축 사업에 지은 것도 마찬가지. 자, 5번은 자연녹지 지역 하면 되는데 생산녹지라고 해서 틀린 거죠.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8번째. 자,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때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7번하고 문제 같은 문제인데 시범도시 주요 역세권, 개발행 허가 제한지역,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주거에서 녹지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하면 틀립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이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자체는 개발을 못하죠. 그게 해제가 돼야만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지역이든 엄청나게 많아요. 페이지로 교과서 2페이지야.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지구, 요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안 된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지구가 있다면 취락지구 그 자체는 용도지구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정 대상입니다. 맞아요. 정답은 5번이 아니라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좋은 문제입니다. 알아두시고. 9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의무 대상은 정택이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경과,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30만 이상,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이상. 자, 이거를 머릿속에 새겨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아주 평탄한 문제죠. 밋밋한 문제요. 맞아요. 택지개발 예정지역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다 했는데, 자, 택지개발 예정이라는 말을 빼세요. 택지개발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 어쨌든 간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맞지만 택지 예정지구가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야 됩니다. 택지개발지구. 자, 그거 예정이란 말을 빼시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30만 이상, 시공해 30만 맞고요. 자, 자연녹지에서 일종 일반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인데 여기서 봐라.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일종 일반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이라고만 했지 30만 이상이 빠졌잖아. 그럼 요까지만 나오면 임의지정 일로 올라가야 돼. 임의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의무지정 사유가 아니다. 의무지정이 되려면 30만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 30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지정 맞아. 다시 한 번 더 정택이 10년, 시공에 30만, 녹주상공병력 30만. 반드시 노래를 해두시고 알아두시고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알아두시고 뭐 어렵지 않으면서 밋밋하면서도 문제는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째로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부당한 것은 어느 것이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정택이 10년, 시공에 30만, 녹주상공 변경 30만이지 뭐 여기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여기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는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지정 아닙니다. 어이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지정해야 됩니까? 지정할 수 있다 해야 됩니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이리 보세요. 구역의 지정, 계획의 지정 모두가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맞아요. 국정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자 여기죠.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 서부노트를 살짝 한번 보고 일일이 다 적으면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살펴보고 가자 이 뜻이죠. 자 그럼 서부노트를 살짝 보니까 거기에 71페이지 딱 넘기면 나와요. 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인가 줄에 개발진흥지구 하는 게 나와 있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위 1번의 요건에 해당이 되고 2번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위치 요건은 자같이 주복, 특계 시작. 주복, 특계 빨리 체크해. 주복, 특계 시작. 주거와 복합은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주복, 특계 그거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되고 산유복, 개생농, 산유복, 개 같은 놈이라 했죠. 산업유통과 복합과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해야 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의 지역이니까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할까. 상당히 재밌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딱 봐봐요. 3번에 국정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관리지역 관유는 도시적 밖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도시적 밖이 관농자니까 관리지역이 위치한 경우 맞죠?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위치 요건 정확합니다. 맞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지구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고개 들어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도시적 밖에는 세 가지 50% 이상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가 폐지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이 세 가지가 도시적 밖에서 용도 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맞아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뭐한다? 상실하게 된다. 아까 딱 적어놨죠. 구역이 실효가 되는 것은 3년 내에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다음 날에 실효가 되고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계획인데 5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계획은 죽는다. 계획은 죽는 게 5년. 구역이 죽는 거는 3년. 3년 5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가야 됩니다. 10번 좋은 문제가 되겠네요. 동그라미 쳐두시고 1번이 틀렸습니다. 1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부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토지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농촌 산촌 어촌의 기능의 정제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렇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토지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의 기능의 정진, 자 기능 정진과 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 확보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계획관리와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또는 뭡니까? 완화하여 수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강화도 할 수 있어요. 강화도 할 수 있어요. 주로 완화를 많이 하지만 강화도 한다. 자, 3번.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옆에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와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를 포함한 4 이상을 내용을 한다. 4 이상이 아니고 2가지 이상이에요. 몇 가지? 2 이상. 기반시설의 배치와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 이 2가지 이상을 내용을 하지 4개 이상을 하는 게 아니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지구단위 계획제가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는 2개 이상이 아니고 4개 이상이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다. 자, 4번.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개발제한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것도 여러 번 잘 모를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그때는 개특법이 우선한다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5번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맞네요.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2번째로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 별표 쳐놓으세요. 자, 여기서 용도지역과 지구의 세분과 변경은 가능한데 여기 지구에서 관로해가지고 고도지구는 제외한다. 뭐는 제외한다? 아, 이게 콕 들어가 시험 문제 관로안에 참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 서버노트 72페이지 한번 봐요. 72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로안에 무슨 지구를 제외한다? 고도지구를 제외. 거기 빨간색 줄 쳐놓으세요.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러면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지구는 뺀다. 왜 제외한다? 고도지구는 왜?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자,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우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전부 다 뭐로만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정하죠. 그러니까 세분하는 거나 변경하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고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지정해야 됩니다.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도지구는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정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다. 아, 이거 문제 나오면 틀릴 사람 많습니다. 도로주차장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들어가야 되고요. 계획적 개발 정비를 위한 1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계획 들어가고, 용도 제한과 건폐 용적을 높여 최저한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고도지구는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아까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5가지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건이잖아요. 이게 풀면은 용도 제한 하나, 건폐율 하나, 용적률 하나, 높이의 최고한도 하나, 이거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5가지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1번, 도로주차장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맞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맞고, 용도 제한 맞고, 건폐율과 용적률 맞고, 아닌 건 딱이지. 5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들어가도 좋은 거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운동을 좀 과하게 하셨나? 아직도 더 해야 돼? 자, 좀 더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째는 5번이 정답이다. 자, 좋은 문제네요. 14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 기준의 완화 대상이 아닌가. 용도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과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자, 완화 대상이 되죠. 고개 들어봐요. 계획관리에서 개발지능지구다, 도시지역 안에다 이럴 때 건폐율이 완화되는 게 개발지능지구, 도시지역 바깥의 개발지능지구다. 그럴 때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거든요. 완화 대상 맞고, 대지 안의 조경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건축법에 의해서 완화 대상이 됩니다.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도 완화 대상,
공개공지도 완화 대상이 되는데 안 되는 게 대지분할 제한과 건축선과 구조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구조설비라든가 대지분할 제한 기준과 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아무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하더라도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높이 제한도 얼마까지 완화됩니까? 성태씨? 여기 읽어보면 되잖아. 높이 제한. 빨리빨리 안 나와? 예. 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오고 있다고? 입만 살아서. 1.2배 좋아요. 자, 그래서 용적 건폐율 150%, 용적률 2배, 높이 제한 최고한도 120%, 주차장 한옥마을을 보존한다. 그때는 100%까지 완화. 오케이?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렇게 완화되는 경우인데 지금 14번의 문제, 아니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면 73페이지 서문부터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서문한테 보면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줄에 건축법상 건축기준의 완화에서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높이 제한, 일조권, 공개공지, 밑에 굵은 글씨, 대지 분할 제한과 건축선과 구조설비 기준은 꼽표라고 해놨죠. 다 선생님이 그렇게 꼽표해놓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시험 문제 나왔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좀 그 잘 받아가지고 내 걸로 소화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영광이고 나도 기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합격하셔야 됩니다. 도안 씨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문드문 말이야. 꼭 1시간 늦게 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로. 웃지 마요. 웃지 마. 웃으면 정들어. 자, 아시겠죠? 자, 정답이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1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부담한 거. 토지 이용을 합리화 구체하고 도시, 농촌, 산촌, 어촌의 기능 정지,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구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국계법에 의한 지역지구 간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 이런 건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가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국장이 한다. 노노노. 자,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이지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렸고. 관광위안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를 수립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몇 프로다? 200%다. 그럼 여러분, 개발진흥지구잖아요. 거기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을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죠. 그리고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니까 200%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자료 준 거 한번 봐봐요. 지나간 거를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내가 국계법 맞추면서 자, 국계법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를 이야기했잖아. 여기 딱 보면 자, 국토계획법은 이렇게 계획과 이용의 파트입니다.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는데 자, 계획 파트에서 용어 정의가 하나가 나올 것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에서 8문제. 그럼 지역지구 구역 이게 3문제에서 4문제. 자, 기반시설과 사업에 여기는 2문제에서 3문제. 지구단위 계획 분명히 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여기에서 하나. 그 다음에 사후난개발, 개발밀도, 기반시설, 부담분야 합쳐서 3문제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작년도에 국계법에는 이용 파트가 반반이었어. 이거하고 반반이야, 출제가. 이용 파트가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다.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18년도 1월부터 이제 이대웅 교수가 하는 중개사법으로 범위를 옮겨갔어요. 공법의 범위가 너무 넓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법으로 넘어가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토지 거래 허가를 잘 봐요. 부동산 거래는 모든 부동산, 토지 건물 전부를 말하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는 토지 거래 허가만 묶어 이야기하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제만 두 문제 나와요. 이거 놓치지 말아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가 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범위가 중개사법으로 넘어갔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개사 시험 문제 200문제 속에는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확실히 해놓으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누가 가르쳤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합격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이거 분명히 알아두라 이거.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허가 기준 면적 한번 이야기해봐요. 선택시 시작.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 도시적 안에 주거, 상업, 공업 600이 어디에 있노? 660, 목지, 미지적 90, 도시적 밖에 농지 500, 임야, 기타가 250이지. 자,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잡종지의 기준 면적이 얼마예요? 참네. 실컷 이야기 해놔놓고 물으면 답변이 안 나와. 250이잖아. 도시적 밖에는 농지와 임야가 아니면 무조건 기타라고 250이야. 초지도 얼마? 그렇지. 그러면 자연녹지 안에 초지는? 자연녹지 안에 초지는? 자연녹지 안에 초지는 도시적 안이 자연녹지잖아. 도시적 안에서는 용도 안 따집니다. 용도 지역만 따집니다. 그럼 녹지니까 100이지. 그렇게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허가 기준 면적은 10% 이상 얼마? 몇 프로 범위 안에서? 10% 이상 얼마? 30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조정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알아? 몰라? 아이, 주거 기준 그 쇠 빠지게 그거 왜 안 오면 많어?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주거지역이 180이잖아요. 그러면 300% 완화해서 허가 기준 면적을 정하면 얼마요? 주거지역이. 그래. 540이지. 그럼 300%로 조정했다면 300% 조정한 그 면적이 기준 면적이지 180이 기준 면적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뭐 중개업법으로 처음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중개업법 선생님이 이 토지거래 허가지 중요성을 얘기 안 합니다. 그 중에 40문제 중에서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간단하게 후루룩 넘어가 버려요. 진도상.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공법에서는 항상 두 문제 나와서 몇 문제? 원래도 틀림없이 두 문제 안 나오는데 장을 찢는다. 허가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문제 나와요. 깐깐하게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거기서 이제 용어정의와 광역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방제,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계획하면은 반드시 국가계획 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돼야 돼. 안 포함되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은 국가정책 방향이고 우리 속의 도시군은 광역계획권이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정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고 도시군 인구 10만 명 미만 그 광역도시계획으로 대체 가능한 거. 이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왜? 가난한 시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을 지혜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비교했을 때 광역도시계획에는 실효 규정이 없죠. 그렇죠? 타당성 검토 주기도 없다. 다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실효 규정도 있다 하는 거. 실효 규정이 있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밖에 없고 기본 계획에는 실효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20년이 지났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된다? 실효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과 결정 절차 두 문제. 주민의 위반 제한, 기지 산용. 자, 의협심 생략, 의견 청취,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거. 기토 환제 생략하는 거. 2% 나대지 2% 미만. 5년 전에 했다.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위반권자 공동 위반, 지정 위반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8명이 위반하는데 6인 플러스 2인이죠. 그럼 2인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는 것은 국둘정, 도지사가 위반하는 것은 2도, 그 다음 결정이 되면 지형도면의 고시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다음 날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기사지가 내용이죠. 행위지하이나 지형도면 고시, 농업진흥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이런 것 등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효과죠. 산업단지 조성계획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계획이나 재건축 사업을 위한 계획은 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이고 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이니까 그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 X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6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와 결정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런 유형인데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시도 대도시 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장 가면 틀렸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지구구역제가 나오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죠. 5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네 번째. 국토계획법상 내용 중 괄호 안에 올바른 내용을 기술하시오 했는데 도시군계획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의 열람기간은 며칠? 14일 이상. 며칠 이상? 14일. 정비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공람기간도 며칠? 14일. 자, 정비계획 수립 시 공람 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의 공람 30일. 인가신청 후 30일 이내 인가고시. 자,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간은 15일. 며칠?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은 원칙은 3년 이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전 지역,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 심의 안 거치고 연장. 이때 최장은 5년까지 제한. 5년. 자, 세 번째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시 수용 여부 통보.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 통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의 통보는 1개월 이내 통보. 1개월 이내. 연장도 1개월.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은 1회에 하나여 30일.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번. 공동구 관리자는 자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1년. 자, 그 다음에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동구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2년. 긴급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5번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날에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장애물 변경 제거 시 통지는 변경 제거한 날에 며칠 전 3일 전까지 점유자 소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 타인 토지의 출입은 공시법에도 나오고 부동산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지적법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공시법에서 책에서는 타인 토지의 출입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출입할 날에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까? 못 보면 말이 안 되지. 등기할 때 반드시 출입을 하잖아. 현장 답사 하고 할 때 출입하잖아. 거기는 책의 법에서는 3일로 되어 있다고. 출입할 날에 3일 전까지. 장애물 변경 제거도 3일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도 7일로 고쳐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모든 국계법, 정기법,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등기법, 지적법,
중개사법 어느 법이든 간에 타인 토지의 출입은 7일, 장애물 변경 제거는 3일. 무조건 국계법의 규정을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그렇게 보셔야 된다. 자, 7번째. 국계법상 올바른 것은 겠죠. 같은 도에 설쳐 있는 시군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시장부서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O, X 옆에다가 맞으면 O, 틀리면 X. X면 왜 X예요? 뭔 소리 하노? 같은 도에 걸쳐 있으니까 구미시하고 외관 같은 도잖아. 오케이? 양평하고 하남 같은 도잖아. 그럼 누가 수립해야 돼? 아이 참네. 누가 수립하냐고. 양평군수와 하남시장, 시장군수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벌써 또 까먹었지. 광역도시계 이렇게 지나가면 또 하먹차사야. 자, 우리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다가 시도에 걸쳐가 있다. 이때는 국장이 정하고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 M, must. 의무라 했잖아. 이때는 누가 승인한다? 국장이 승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와 군이다. 이때는 이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뭐 한다? 수립해야 한다. must. 자, 이때는 도지사가 뭐 한다? 승인한다. 그럼 여기 틀린 거는 1번은 수립할 수 있다. 그게 틀렸죠? 수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캔이 아니고 뭐야? 하여야 한다.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은 X야. 자, 2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8만인 군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않는 인구 8만 명, 10만 명 미만인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그라미. 문화관광단지, 문화관고화단지가 아니고 관광단지,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계획관리지역 안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한다. 조금 전에 했는 건데.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은 도시개발계획이죠. 도시개발계획이 뭐야?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이니까 맞는데 계획관리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상이 아니라고 아까 그렇게 봤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주민 등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을 할 수 있다. 맞다. 동그라미. 위반 제한에 대한 결과 통보 기간 45일보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미시행으로 보고받은 지방의회 해제 권고 기간, 해제 권고 기간은 90일, 결과 통보 기간은 45일. 그러면 해제 권고 기간이 더 길다. 맞지? 동그라미. 아따 말이 어렵네. 5번. 6번. 시가와 전용구역이 해제된 40만 제곱미터인 지역의 경우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끝난 후 12년의 경과가 된 지역의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공에 30만, 40만 지나서는 게 의무 지정 맞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이니까 지정해야 된다. 맞네? 동그라미. 숫자 신경 쓰지 말고 잘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시공에 30만. 시작. 자, 녹주상공 변경 30만. 정택이 10년.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사업이잖아. 정비사업이 끝나고 12년이니까 10년이 지난 거 맞지? 그러니까 의무 지정 대상 맞다. 7번째. 도시군계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얼마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 소유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9. 이거는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자, 실시격 인가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맞죠? 청문 절차 안 거쳤다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맞아요. 자, 그래서 그 OX를 잘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네요.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 쉬십시오.